News Conference. 주간 줌 기자회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에스닉 미디어 서비스의 디렉터인 샌디 클로스입니다. 오늘 연사들은 이민자들에 대한 증오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점점 더 분명해지는 현상, 즉 왜 여성이 외국인 혐오적 증오의 대상이 되는지 탐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시아 여성, 특히 노인들에게 가해진 폭력에서 그것을 봅니다. 반이슬람 증오 범죄에 대한 새로운 보고서는 남성이 아닌 여성이 주요 타겟임을 보여줍니다. 중남미에서 오는 여성 이민자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그들 역시 외국인 혐오적 공격을 받는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장에서 일하는 라틴계 여성들이 피해자 대상인 것입니다. 연사로는 UC 버클리의 Othering and Belonging 연구소의 글로벌 정의 프로그램 연구원인 바시마 시세모어 그리고 동료인 나와 계십니다. 엘사딕이 나와 계신데요. 엘사딕 발음이 분명한지 확인하겠습니다. 엘사딕, 엘사딕, 연구원이 나와 계십니다. 두 분께 이렇게 나와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주 중요한 연구 결과를 공유하실 텐데요. 헬렌 지아는 아시안계 미국인 커뮤니티의 베테랑 활동가, 저널리스트며 저자입니다. 또 미국에서 가장 큰 여성 농장 근로자 협회인 레드레스 캄펜시나의 최고 운영 책임자인 이레네데 바라이코아가 나오셨습니다. 저희는 이 기자회견이 끝난 후에 각 발표자의 양력과 줌 동영상을 이메일로 보내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기자 여러분, 질문은 채팅창에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사님들은 제가 하듯이 천천히 동시통역사분들을 위해서 천천히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어, 스페인어, 북경어로 동시통역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EMS 기고 편집자이자 베테랑 기자인 수니타 소랍지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수니타 말씀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는 이 바시마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바시마께서 이미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간단히 연구소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신지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알려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바시마 사이스모고요. 저는 The Othering Belonging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고요. 에스닉 미디어 서비스에 이렇게 초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The Othering and Belonging 서비스 연구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요. 저희 연구는 저희가 말씀하듯이 Othering and Belonging, 다른 사람들과 또 소속감입니다. 소속감에 대한 것을 말씀니다. 여러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다른 사람이라고 취급하는 사람을 어떻게 보냐 하는 것입니다. 정책이라든지 또 이런 정책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또한 여러 작업을 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연구라든지 전략과 관련된 걸 하고 또 예술로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구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서는요. 제목은 이슬람교도의 눈으로 본 이슬람교도 혐오증입니다.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국 조사 결과인데요. 이게 미국의 이슬람 교도들에게 처음으로 지금 경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도록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이슬람교도 혐오증에 대해서 이거는 사회적, 법적인 또 심리적인 것을 보고자 했습니다. 이 미국의 이슬람교도들에 대한 또 견해가 어떤지 또 그들의 눈으로 본 그런 이슬람교도 혐오증을 본 것입니다. 저희는 뭐 증오 범죄에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이해를 하고려 했습니다. 그 이슬람교도 혐오증에 대한 이슬람교도의 그 눈으로 본 것을 찾아본 것인데요. 아주 어떤 연관되는 그런 결과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전국적인 설문조사였습니다. 미 50개 주에서 실시가 되었고요. 1123명의 미국에 사는 이슬람교도의 눈으로 했고요. 실제로 800명이 설문조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 자격자이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유자격자는 1123명이었습니다. 이 연구를 하는데 해당된 사람은요. 그래서 몇 가지 나온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장표에 나온 걸 다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요. 기본적으로 미국에 그 이슬람 공포증이 존재합니다. 뭐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9.11 전에도 있었습니다. 9.11 결과로 더 강화가 된 것이죠. 하지만 그 이슬람 공포증에 대한 것을 이제 그 정량화한다면 상당히 좀 놀랍습니다. 그 결과가 이슬람 공포증이 여성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 좀 더 놀라운 것은 아닌데요. 잘 문서화가 되었습니다. 미국, 벨기아, 프랑스 또 다른 유럽 국가에서 잘 문서화가 됐습니다. 근데 지난 몇 년 동안 더 그게 강화된 것인데요. 왜 여성이 이렇게 그 이슬람 공포증을 더 경험하나 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여성이 이슬람 교도로서 그 복장이라든지 해서 더 잘 가시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뭐 머리에 뭘 쓴다든지 히잡 같은 걸 한다든지 복장을 하게 되면 쉽게 그 이슬람 교도라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또 그것과 연관됐어요. 히잡 그 복장은 이슬람교도는 어떤 많은 방법으로 이슬람교도를 상징하는 것인데요. 근데 그거는 좀 외부적인 것이고 그런 문화가 이렇게 노출되는 것이죠. 이슬람교도를 보면서 그게 동부, 뭐 이슬람, 이스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슬람교, 회계도, 이슬람교도는 미주적인 또 절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서부적인 가치관, 민주적인 가치관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슬람교는 거기서 벗어나는 거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이슬람 교도인들도 이런 서부 민주주의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여성 그 이슬람교도 여성들이 상당히 위험한데요. 이슬람교도가 이렇게 가려져 있는지 또 어떤 민주적인 그런 페미니즘의 어떤 문화가 되는지 교도 때문에 그런 생각이 없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슬람교도 여성들은 좀 해방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남성 이슬람교도의 폭력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을 우리가 점령했을 때 그걸 봤습니다. 그게 바로 또 그런 또 많은 일반인의 그런 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또 해방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는 의견이 그런 일반인들의 어떤 견해였습니다. 그리고 점점 영어가 약간 좀 통역하기가 어려운 게 있습니다. 얘가 어떤 저는 이해할 것 같은데요. 임페리얼리스트, 페멀리스트 같은 거 그런 걸 같이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뭐 제국적인 그런 페미니즘이라는 거, 뭐 황실 페미니즘 그걸 사람들이 좀 놓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런 용어를 좀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제가 뭐 제국적인 페미니즘이라고 한다면은 그 페미니즘을 통한 뭐 제국주의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미국의 제국주의 그리고 그걸 확대해서 그 페미니즘이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을 이제 침략한 거에 대해서 그게 제국주의입니다. 그게 폭력적인 것이고 또 여성 이슬람 교도들은 해방이 돼야 된다, 도움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으로 이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게 뭐 니오 그 해방주의 같은 거 그리고 그 이슬람교도 여성들이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하고 뭐 아프가니스탄의 여성이 그런 히잡을 입으면은 그게 뭐 억압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다는 게 아닌 것입니다. 상당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최선을 다해서 좀 천천히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의를 내릴 때요. 지금 2분 남았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벌써. 어떤 그 심리적인 정서적인 영향입니다. 여기에 나는데 여기에 추가할 것은 이거는 그 연구가 상당히 덜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이 연구가 진행이 되어야 되고요. 그런 이슬람 혐오증에 대한 것을 이해하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장표로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4번. 그리고 이 장표에서 보여드리는 것은요. 그래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그 이슬람 교도들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또 기관적인 구조적인 데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슬람 혐오증은 개인에게 어떤 폭력을 가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뭐 지난 10년 동안 봤습니다. 이게 안타깝게도 미국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이슬람 그 혐오증이 미국에서 그런 그 연방 및 주 정책을 통해서 또 부당하게 차별되는 것입니다. 뭐 그 여행 금지된 거 이슬람 교도들의 대상으로 여행 금지가 되었죠. 그리고 또 CB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연방 및 주 정책을 영향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혐오증은 주정부 차원 또 연방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자신이나 가족, 친구 또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이 그런 차별을 받고 있고요. 여러 또 입법이 있습니다. 미국에도 그게 세도인데 특히 여성들을 좀 제한하는 거예요. 어떤 복장과 관련해서.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뭐 엔티시티 그 운동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여성의 권리를 여건을 보호한다는 것이 반대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건의 어떤 여성들의 권리를 또 침해하는 게 나오는데요. 그 만일 여성이 이슬람 교도가 더 가시화라면은 개인적인 또 제도화된 그런 그 차별을 받는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연사님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님들, 저희가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이 엘사딕이 그 프리즈 발표를 끝낸 후에요. 엘사딕 말씀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순이따 여기 오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에트닉 미디어 서비스에 감사드립니다. 또 기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만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마시마가 이미 말씀을 시작한 것인데요. 사람들이 질문을 드립니다. 왜 지금 인구의 일부분을 차지하는 사람들의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냐 하는 것입니다. 왜 뭐 이런 지금 미국의 이슬람 교도가 한 350만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체 인구를 볼 때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왜 전국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왜 아더링과 빌롱잉이 왜 그걸 연구소가 신경을 쓰냐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주 조그만 수를 차지하는 그 국민이 어떻게 미국의 모든 잘못된 것을 다 책임져야 되나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저희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게요. 마시마나 저나 한 2년 전에 이것을 설계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미국에 거주하는 이슬람 교도들의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슬람 혐오증에 대한 모든 연구가요. 그 분석은 언론이 어떻게 이슬람 교도들을 보고 어떻게 정책 위반자들이 이슬람 교도들을 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슬람 교도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이슬람 그 혐오증 현상에 대해서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들의 자존심에 영향을 미치고 또 미국의 사회에서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그 미국 내 이슬람 교도들의 이민자들인지 그들은 누구인지 하는 것이 저희 어떤 그런 지침 정책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설문조사를 준비했을 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미국 내 이슬람 교도들은 그 아시아인들로 받아들여지는지요. 그거는 노예가 거래되었을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미국에서요. 많은 연구조사에 따르면은요, 그 최소한 그 아프리카 노예의 20%가 회계도인이었다, 이슬람교도였다라고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 종교를 활동하는 게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 20세기에 와서 300년이 지난 다음에요. 그들이 이제 그런 정체성을 잃은 것이죠. 이슬람교는 미국에 아주 새로운 게 아닙니다. 상당히 그 사회적인 문화의 사회적 내 일부였습니다.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사를 실시했고요.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이슬람 혐오증을 조사했습니까? 이게 왜 중요한 이슈로 대두됩니까? 연구원들은요, 사회연구원들은 지금 보면은 저희 연구는 다른 연구원들 같이 조사를 했는데요. 이슬람교도 혐오증은 역사가 길다는 것입니다. 미국 내에서요. 그리고 이것은 뭐 9.11 사태 후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상당히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9.11이 그걸 크게 강화를 한 것이죠. 강조를 한 것입니다. 또 이슬람교도 혐오증은 어떤 구조적인 인종차별주의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구조적 인종차별주의라고 한다면은 뭐 어떤 개별적인 행동이라기보다는 그 우리의 문화, 기관에 이미 깊이 있게 뿌리박았다는 것입니다. 또 이슬람교도 혐오증이 그 백인 우월주의에서 또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2016년 대선에서 충분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또 이슬람 교도에 대한 그런 안 좋은 것을 계속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아주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 이렇게 존재했던 것은 특히 그 학계에서요. 그 페르난 루이스라든지요.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는데요. 1990년 그 아틀란틱에 아주 악명 높은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이슬람교도의 그런 그 뭐 계속 그런 안 좋은 기사를 냈습니다. 거기에. 그리고 또 뉴트 깅그리치는 어떻습니까? 그가 또 지하들의 대상으로 1990년대죠. 또 2000년대 또 의회에서도 그랬습니다. 피터 킹, 뉴욕의 그런 사람도 법을 또 제정했는데요. 그런 이슬람 교도 청소년들의 이슬람 교도를 그런 극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법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 정치적인 경제적인 엘리트들이 이런 문제를 또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저희가 항상 누군가를 항상 그 비난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슬람교도 혐오증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이슬람교도가 모든 문제의 원인이다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제가 좀 더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결과가 나왔는데요. 거의 6개 분야를 봤습니다.
그 배경과 인구층을 본 것입니다. 인구조사. 지금 1분밖에 안 남아서 빨리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게 좀 더 이슬람 교도를 모르는 사람들을 좀 이해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들과 같이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한 것인데요. 이게 이제 저희의 그런 결과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슬람 그 혐오증은 너무나 있습니다. 이슬람 혐오증은 그런 서로 또 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이 또 힘들다는 것입니다. 뭐 다른 그런 소수민족 그룹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슬람 혐오증 때문에 이슬람 교도들이 다른 미국의 이슬람 교도들과 같이 어떤 공동체를 구축하는 게 어렵습니다. 지금 조스 검사를 마시하죠. 검실합니다. 청소년들 간에도 그렇고요. 또 테러리즘과 관련된 뭐 범죄 때문에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단순히 심기가 불편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슬람 교도들이 서로 같이 소통을 하는 게 힘듭니다. 또 이게 정말 놀라운데요. 또 같은 맥락에서 볼 때요. 지금 종교적 자유를 정체성을 보호한다는 미국에서 이슬람교도 혐오증 때문에 그 이슬람 교도들이 어떤 종교적 정체성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들은 그 종교적 정체성을 숨기거나 아니면 숨기려고 그런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성들은요, 또 이렇게 소외된 그룹들은요, 그 숫자가 더 높죠. 그 또 젊은 층을 본다면요. 청소년들 18세에서 한 29세까지를 본다면은 그들이 그런 종교적 정체성을 숨기려고 시도하는 가장 큰 인구층입니다. 44.6%가 그들의 종교적 정체성을 숨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좀 슬픈 사실인데요. 정말 연구원으로부터 상당히 힘든 것입니다. 이슬람 교도 혐오증 때문에 많은 이슬람 교도인들은 단순히 그들의 종교적 정체성만 숨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런 표현의 자유 같은 거를 숨긴다는 것입니다. 여성을 볼 때요. 거의 여성 10명 중 9명이 매일매일 그들의 좀 말을 한다든지 행동을 어떻게 취해야 할지를 좀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바라든지 사회의 일반적인 그런 견해에 대해서. 왜냐하면은 그들은 그들의 말이나 행동이 어떤 구조적인 폭력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언어상의 폭력이 올까봐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 저희 웹사이트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많은 질문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간단히 지금 좀 저희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대에 여러분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제 질문이 있는데요. 이 언론이 이런 이슬람 교도들이 다른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얼마나 보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아프가니스탄에 지금 근이 나오는데 거의 대부분 다 남성들이 이제 비행기를 타게 되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떠나는 여성들은 계속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몇 주 동안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 스테레오타입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슬람교의 그런 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정확하게 이슬람교 문화를 보도를 할지 또 이런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보도를 해야 될지를 좀 알려주십시오. 아주 훌륭한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 결과는요. 미국 내 이슬람 교도인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그들 생각에 미국에서 항상 왜 다른이라고 했는데 남성이 이야기할 때 언론에서 불공평하게 이슬람 교도들에서 보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 사례를 들어보죠. 저는 그 당시에 미국에는 없었는데요. 저는 최근에 미국에 왔습니다.
한 20년 됐는데요. 하지만 오클라호마 폭파 때요. 그 티마치 맥베스가 연방 정부 건물을 폭발을 했습니다. 그때 언론에서 24시간 내에 그 공격한 사람은 실제 중동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아랍계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회교도일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몇 가지 역할을 했는데요. 하나는 너무 성급히 판단을 한 거죠. 그 폭발자가 누구라는 것에 대해서 추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인 와인이었 미국 백인이었는데요. 그런 인구 추근 조수 얘기를 했습니다. 완전히 이슬람 교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아랍계, 중동계인 남성들이 바로 문제의 원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내 이슬람 교도가 누구냐 하는 것은 상당히 심오한 것인데요. 근데 너무 성급히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이 중동인들이 어떻게 생각건 중국인들이 생각할 때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머리에 털반을 쓱 끼고 있다든지 저는 또한 그런 막 분노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건물을 미국의 연방 건물을 폭발해서 그들에게 폭발을 감자한데 시기입니다. 터반을 한 사람은요. 이슬람 교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론이 큰 책임을 중요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이슬람 교도를 잘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슬람 교도들도 목소리를 내야 되겠죠. 저희는 이슬람 교도들의 대상에서 뭐 무슨 그런 틀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어떤 뭐 코미디라든지 시카미즈지 뭐든지 우리가 그 사람들을 알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을 모른다면은 제가 나쁜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른다면 헨리에타 버로가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가졌는데요. 그 마시마와 엘사딕에게 헨리에타 질문하시죠. 순이따 감사합니다. 저는 그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제국주의적인 페미니즘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리고 그 여성 이슬람 교도들이 어떤 좀 보호가 돼야 된다, 그 구조돼야 된다 하는 것이 좀 틀린 것입니까? 그 이슬람 국가들이 그들의 여성은 남성들과 항상 같이 바꿔야 나와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 일부 여성은 아프가니스탄의 일부 여성은 또 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고가 돼서 남성들이 그들의 직장을 뺏은 게 아닙니까? 네. 지금 제안한 그런 사례들이 있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요. 여성은 항상 남성의 그런 에스코트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대부분 이슬람교도 여성들은 구조를 받을 그런 세계가 구해줘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가 미국은 아닙니다. 저는 지금 말씀하신 사례가 뭐 세계여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좀 극단적인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게 정의가 필요한다는 것은 더 폭력이라든지 어떤 살인이라든지 100만의 아프가니스탄의 뭐 사람들을 뭐 살해해야 된다는 그런 걸 정당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론이 정확한 사실을 보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다른 면도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 우리 여성들이 하는 역할, 여성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사회 모든 면에서요. 그런 그 여성 회계도인들이 다 구조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
그렇게 된다면은 제국주의 서버 세계의 그 헤게모니가 나오는 것이죠. 그게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엘사딕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다음 연사님에게 마이크를 넘겨야 되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 질문을 좀 얘기를 할까요? 흑인 회계도인들에 대해서. 저 두 번째 연사님에게 질문이 드립니다. 그런 미국의 흑인 회계도인들이 그 반 회계도인들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간단히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모든 회계도인들 대부분의 그런 그 소외된 사회 그룹은요. 그런 흑인 지역사회의 그런 투쟁에서 많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흑인 회계도인들 동안 어떤 미국에 대한 적대심이 좀 나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블랙 파워 운동을 한번 보십시오. 저희가 뭐 동의를 하건 동의를 하지 않건 그 이슬람교 말콤 X가 어떤 것을 기여했었습니까? 또 연합에 대한 또 회계도인들의 힘을 합쳐주었습니다. 옳은 말씀하셨는데 그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 억압된 사람들이 그렇게 해방을 위해서 녹음한다면 그게 또 미 전반적인 인구가 반항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큰 오류라고 하는 것은 미국 회계도인들은 20억이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그리고 상당히 중요한 그런 그 전 세계 회계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역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도 회계도인들 다 있는데요. 인도는 또 두 번째는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은 회계도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회계도인들이 수상이 되고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성들이 또 투표권도 갖고요. 또 의회에서 많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 탈레반 같은 것을 봅니다. 틀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오류가 있는데요. 그런 탈리반이라든지요. 또 어쨌든 아프가니스탄의 여성이 국무총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잘 모르시는데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에서 제공합니다. 저는 아프리카에서 왔는데 거기에 회계도인들이 많습니다. 저희 여성들은 또 독재자들, 침략에 대해서 많이 힘든데요. 저는 그래서 이런 그 여성 회계도인들이 지금 구조되어야 된다 하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오늘은 텍사스가 어떻습니까? 여성의 그런 그 낙태권을 또 막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지금 시간이 없어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두 분 저희가 또 지금 다른 연사님들의 말이 끝난 다음에 또 나오겠습니다. 다음은 헬렌 지아께서 나와주시겠습니다. 헬렌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니타. 또 여기 이렇게 초대된 것에 크게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EMS랑 또 이런 브리핑에 또 이렇게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나와서 기쁩니다. 제가 저희 동료들의 말을 아주 오래 들어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이슬람교도 혐오증 또 여성에 미치는 영향인데요. 저는 그 어떤 범죄의 증가라고 했습니다. 아시아 여성들에 대한 중호범죄의 증가를 얘기하겠습니다. 과거에 거의 2년 전에요. 그 중국계 미국인 그 또 아시아 태평양계 도서 미국인들이 많은 인종차별주의 또 그 백인 우월주의가 많이 났죠. 또 코로나19였죠. 그 코로나19를 또 아시아인들이 다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그게 상당히 그 전 대통령이 강화를 했죠.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요. 저는
그 stop AAPI hate.org 웹사이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많은 보고된 내용이 있는데요. 9,000개 이상의 사건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한 웹사이트에 보고된 것이었습니다. 그 2020년 3월부터 2021년 6월에 보고된 것입니다. 그 보고와 분석을 보게 되면 그 9,000개의 사건 중에요. 그래서 반 이상 66% 3분의 2의 그런 공격이 그 아시안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소녀들이었습니다. 그 유치원부터 12학년에 대한 그 어린 여성들이었습니다. 학생들이었습니다. 이게 하나의 웹사이트에 불과합니다. 하나의 보고 사이트죠. 훨씬 더 과소평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는 또 그런 아틀란타 조지아에서 총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시안계 여성을 대상으로 총격이 있었습니다. 스파에서 일하는 총격 사건이었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 대한 그런 반응, 그런 외국인 혐오증, 아시안 아메리칸에 대한 또 혐오증, 혐오 범죄, 거기 반응은 아시안 아메리칸이 이런 인종차별주의를 경험하고 있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좀 놀라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뭐 새로운 것이었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고를 좀 보다 보면은요, 좀 그 9,000개 이상의 그런 공격에 대해서 아시안 아메리칸 여성? 왜 여성이 공격을 더 많이 받는지, 그게 좀 새로운 것인지, 그래서 저는 저희 시간을 그 뭐 새로운 게 없을 거다 하는 것을 새로운 게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 여성 회계도인들 또 이슬람교도 혐오증은 계속 그 가시화가 되었습니다. 또 아시안인들 여성에 대해서 이런 보고서는 좀 놀라울 게 아니지만 새로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보면요. 그 외국인 혐오증 이런 공격, 그 뭐 유색인종 이민자들에 대한 공격은 전부 그런 외국적인 거, 침략자들이라는 것에서 나옵니다. 뭐 메이크 아메리칸 그레이시라는 거, 그런 것이죠. 이질적인 거. 다른 우리는 제2의 시민이다라는 거. 그리고 또 이런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유색인종들은 인간도 아니다. 뭐 인간 이하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또 성별에 근거한 또 폭력입니다. 여성들. 그것 또한 그 여성들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여성이 그 인간이라는 거. 그리고 여성은 별로 중요성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그렇다면은 어떤 영향이 미칩니까? 그 소수민족 여성 또 이민 성이민자들이 뭐 이중, 삼중 여러 겹의 그런 인종차별주의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성은 또 보고를 덜 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왜냐하면 그들이 알죠. 이 사회는 전반적으로 그 수줍어하고 그들을 이렇게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스티그마가 생깁니다. 그들 지역사회에서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경우에요. 그리고 여성들은 종종 그 가족의 근간이 됩니다. 또 지역사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강력해야만 뿐만이 아니라 또 어디 뭐 경찰서에 가서 보고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들은 또 존경도 받지 않고 심각하게 다뤄지지도 않을 텐데 또 뭐 병원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통계 자료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 외에도 또 이런 모든 어떤 사회적인 그런 그 선입견 외에도요. 그 여성 이민자에 대해서도 힘이 있는 사람들요. 경찰서에 있는 사람들,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런 그 여성 유색인종자들, 이민자들을 잘 대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어떤 좀 유명하고 특권이 있는 사람들, 뭐 올림픽 안들도요, 여성들이나 소녀들도요, 뭐 그들은 그렇게 똑같이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성폭력이라든지 성희롱에 대한
똑같은 대우를 갖지 못했습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여성들이라든지 또 여성 유색인종들은 이런 보고를 증오범죄에 대해서 보고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미국에서 목소리가 없고 보이지 않고 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공평성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런 여성들, 소녀들이 가시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역사적인 사례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맥락을 알려주대요. 그런 공격에 대해서 폭력을 쓰대요. 그게 인종차별이며 또 성별차별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실제로 거기에 대한 보고를 이 책에 냈는데요. Making More Waves라는 것입니다. 그 아시안 아메리칸 여성에 대한 것입니다. 좀 더 시끄러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반아시안 폭력에 대한 그런 위원회 일원이었습니다. 그런 외국인 혐오증 1980년에 그런 일본이 적이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미국의 적인데 중국인이 그렇게 적이었습니다. 지제는 중국이 미국의 적입니다. 그 당시에 1980년대에 저희는 이런 사건들을 조사했습니다. 반아시안 그 혐오인 층에 대한 것을요. 혐오 범죄에 대한 게 대부분은 아시안 아메리칸 남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아시안 아메리칸 여성 여권층장들이 얘기했습니다. 왜 그런 것에 대한 보고가 없는지 아시안 아메리칸 여성에 대해서 저희가 해야 할 것은 봤어야 됩니다. 저희가 많은 또 사례를 봤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세 된 여성인데요. 7개월 임신했습니다. 뉴욕에서. 그는 그 전철역에서 남자가 밀었습니다. 아시아인을 무서워한다서 그녀는요 목이 잘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보고가 없었습니다. 증오 범죄에 대해 조사가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남자는 증오가 아니라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덴버에 있는 여성이 사라졌습니다. 12월 7일 1984년에 그게 진주만 날이었습니다. 나중에 그녀의 몸이 그런 일본계 미국인이었는데요. 시체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진주만 날짜라든지요. 7월 4일 같은 날은 상당히 그 아시안 미국인들에게 위험한 날입니다. 그리고 또 그 아시아 여성들을 어떤 그런 섹스 토이처럼 생각을 하는 것도 또 역할을 하죠. 이런 사건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그 2개월 후에요. 펜터하우스 잡지가에서 이제 나온 다음에요. 스토리가 나온 다음에 아시안 아메리칸 여성이 나왔습니다. 사진으로. 그 보장은 완전히 본디지 같이 죽은 것처럼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개월 후에 그 중국계 여성이 살인당하고 린치되고 그 강간을 당하고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그게 똑같은 자세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잡지에 나왔던 사진으로. 그것은 심각하게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아주 이런 잔인한 사건을 보고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많은 그런 여성 그 이민자들 또 유학생들이 공격을 받은 거 있습니다. 또 여러 그 성폭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시안 여성들을 찾았습니다. 그 대학 그 프레터너티에서요. 오하이오 대학에서 또 그 에트닉 섹스 도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체크리스트 중에 하나가 다양한 그런 소수민족을 얘기했는데요. 그런 남성들 프레터너티들이 성폭력을 한 것을 뭐 자랑한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또 강간이 있었습니다. 윤관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리스트는 상당히 깁니다. 저는 정말 이런 것을 이제 에세이에 썼는데요. 제가 미스의 편집자로 일했을 때요. 페미니스트 여권 그 잡지였죠. 그때 제가 그 전국 그 연합을 만났습니다. 성폭력 반대 연합을 만났는데 제가 그때 발표했을 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좀 도움이 또 어떤 레이스하고 인종과 에트닉스들을 같이 보고하는 게 중요하지 않냐고 했습니다. 그게 제 입에서 나왔는데요. 제가 그게 나오자마자 사람들이 저한테 부를 하면서 쫓겨났습니다. 그 많은 남성들이 백인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모든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는 다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그걸 보고자 하는 것도 세부적인 것을 보고자 하는 것도 거부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그 여성에 대항해서 범죄가 발생했는데도 그들이 보고를 안 하고 또 심각하게 다루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많은 공격, 그 아시안 여성에 대한 공격, 또 유색인종 여성에 대한 공격, 또 이민자들에 대한 공격, 거기는 어떤 그 성별에 대한 범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심각하게 다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통계 자료에 포함되지도 않습니다. 미국의 어떤 범죄 신고 그 통계 자료에 그게 뭐 일반적인 것은 아니지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지역사회 기반의 그런 보고, 그러니까 이제 웹사이트에서 나오는데 많은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아시아인들 또 아시아인들 여성과 소녀들이 이런 이유로 사람들이 보고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유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지역사회가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보고할 의향이 있습니다. 여성들은 보고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들 생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다. 그들이 보고하기에 안전하다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들이 뭐 무시를 당하지 않고 더 공격을 받지 않는다면은 할 의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역사회 기반의 하나의 그런 웹사이트에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 9천 건 이상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지금 그 몇 개월 기간 내에요. 이것이 또 정부 기관하고도 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 뭐 정부 기관에서는 수백 뭐 200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게 그 차인데요. 또 책이 있고요. 뭐 기관들이 있습니다. napap.org가 있고요. National APA for Women's Forum이 있습니다. 또한 National Domestic Workers Alliance가 있고요. 거기도 많은 작업을 했습니다. 가장 취약한 그런 여성 근로자들입니다. 사회에서 그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런 유형의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 또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Inner Day's Work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루의 일. 그거는 또 미국에서 가장 취약한 근로자들, 여성 근로자들에 대한 것입니다. 뭐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 일반 가정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그 이레네 디 바라쿠아의 말씀 후에 질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레네요.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제 이름은 이레네고요. 저는 그 리데레스 캄페스나의 최고 운영 책임자입니다. 저는 그 라틴계 이민자들을 여성들이 이 미국에서 당하는 차별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라틴계 농장 근로자들 또 멕시코에서 오는 또 중남미에서 오는 사람들은 폭력을 다양한 형태로 지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국에서 하고요. 또 사회에서 또 어떤 그들의 연인이라든지 직장에서 당합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또 인신매매, 성매매의 또 피해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오게 되는데요. 조금만 천천히 말씀을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조금만 서서히 천천히 말씀해 달랍니다. 지금 이 헤드폰이 좀 힘든데요. 익숙하지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노동, 인신매매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미국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미국에 도착한 후에요. 그리고 실질이 그들이 어떤 피해자를 찾는 것이죠. 여기서 이게 상당히 그 망명자들이 이제 도피해서 여기 와서 가족을 시작하고 만들고 이제 생존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더 취약해집니다.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을 또 여기서 경험을 하는데요. 일부는 아직도 제가 언급했듯이 그런 직장에서의 그런 학대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직장에서의 그런 직장에서 착취가 있죠. 레드레스 캠페인은요. 이런 라틴계 여성들의 문제를 차별주의 좀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성차별이라든지 한 거. 그래서 이런 여성, 코첼라라는 여성들이 이런 문제를 갖고 학교 교육부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또 그들의 또 직장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농장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농장 운동에서도 많이 제외되었습니다. 우리 그런 창립자 레데레스 캠펜스다의 창립자를 저희 트랙터 위에서 볼 수가 있는데 거기서 임신을 했습니다. 한 8개월 임신을 하고선 이걸 시작을 했는데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근로자 그러니까 농장 근로자 운동에 참여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많은 차별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레데레스 캠페시나가 한 일은요. 이런 지원 제도였습니다. 이걸 통해서 가정폭력을 또 경험한 사람들이 돕고요. 어떤 망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좀 돕고요. 그들을 또 모국에서 한 사람들 그러면서 또 성희롱을 또 돕고요. 그들이 종종 미국에서 경험을 하는 것이죠. 또 그리고 또 많은 또 현장에서 성폭력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그런 또 시민권 상태라든지 또 이민 신분 또 보복에 대한 걸 두려워하고 추방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성폭력의 피해자가 자주 되고 있습니다. 또한 착취도 있죠, 물론. 그리고 지난 행정부 때 저희는 라틴계 또 반이민 그런 또 이 모든 라틴계에 대한 폭력이 급증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희 동네만 보더라도요. 여성이 카트를 때 음식에 대해서 누가 사람들이 막 던졌습니다. 비슷한 스토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미국 내에서. 저희가 발견한 것은요, 이 팬데믹 기간 중에 어떻게 이런 심각한 이슈가 코로나19 때문에 더 악화되었는데요. 이 위기 때요, 더 많은 여성이 아주 빈곤 상태였죠. 그리고 비즈니스가, 농장이 지금 근로자가 부족해야 돼. 근로자를 잘라내면 여성을 제일 먼저 해고했습니다. 나이 든 사람. 왜냐하면 좀 젊은 사람들은 또 일을 빨리 하니까 그냥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가장 먼저 해고가 되었습니다. 특히 미혼 또 어떤 아기가 있는 미혼모들이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빈곤을 경험하고 식량 불안정을 경험했습니다. 단순히 지원만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또 두려워했죠. 지원을 신청 못했죠. 이민 신분 때문에요. 트럼프 행정부 때요. 그리고 결론으로 말씀드린다면은 많은 방식으로 라틴계 여성들이 이런 현대의 그런 노예제도의 피해자라는 것은 뭐 말씀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여성 농장 근로자들은 그들의 목소리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가 계속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저희 기관을 통해서요. 거의 그런 언더그라운드 지하 철도 같습니다. 언더그라운드 레지스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추방되거나 어떤 갇혀 있거나 보복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내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평한 이민 개혁이 나와야 되겠죠. 저희는 여성 농장 근로자들을 위해서 이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레네. 이제 모든 연사님들을 대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엘사디카 바스막에게 질문이 있는데요. 파티마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지금 미스터 쉐덱께 이렇게 중요한 질문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여성 회계도인들에 대해서요. 여성 회계도인으로서 아랍 나라에서 자라면서 저는 한 번도 어떤 불공평한 대우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회계도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나라의 제도로부터 무시당하거나 차별당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회계도 여성들은요, 이슬람교는 회계도 여성들에게 학교를 가도록 허락을 하고 일을 하도록 허락을 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질문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미국 사회를 교육을 시킬 수 있을까요? 이슬람교도에 대해서 그들을 이슬람교가 어떻게 여성을 대우하는지, 그리고 이런 이슬람교도 이 혐오증을 대해서 어떻게 올바른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미국과 유럽에서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파티마. 아주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단순히 오해가 아닙니다. 이슬람 여성에 대한 거. 이거는 의도적으로 된 것입니다. 그 힘이 있죠. 그 외국인 혐오증, 또 인종차별주의자들, 그들은 가장 취약한 그런 인구층을 대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슬람교도를 본다면은요, 그 다른 차별을 또 막고 있습니다. 중국 제외법이라든지 일본 또에 대항하는 법, 또 그전에 또 미국 원주민에 대한 법, 또 노예제도가 어떤 그들의 백인 우월주의 개념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에는 다 차별을 하는 것입니다. 다 피해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슬람교도는 안타깝게도 이런 여러 차별주의, 외국인 혐오증에 대한 외국인 그 피해의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버나드 루이스가 쓴 기사를 보면요. 1980년대에서는 버나드 루이스는 지금 나중에 W 부시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대 그들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는 구조적으로 이런 기사를 썼는데 어떤 정책 위반자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하고 또 일반 대중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기사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슬람교도 여성의 삶을 본다면요. 이슬람교도 나라에서는 하센이 방글라데시의 국무총리였고요. 또 붓도 파키스탄 여성 총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런 여성 대표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서방 세계의 그런 여성 대표성은 한 20%가 안 됩니다. 최소한. 그래서 제가 그냥 이런 사례를 말씀드리는데 또 회교도인으로서 제 여동생은요. 그런 그 독일에서 아주 유명한 바이러스 학자십니다. 또 이볼라에 대한 그런 테스팅을 또 연구한 습니다. 12년 전에 저보다 어린 여동생입니다. 근데 가족이 다 지원을 했기 때문이죠. 그 여성인데도요. 이게 하나의 스토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제 주변을 본다면요. 그 이슬람교도 여성들, 다른 여성들도 다 그들의 사회생활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공을 하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이 미국인들에게 이슬람교도를 정확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학교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이슬람교도 그 파티마 같은 여성이 더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통증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차별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또 그들의 사회에 대한 기여를 얘기를 해야 됩니다. 미국 사회가 아니면 다른 지역의 기여건요. 그 기여를 또 줘야 되고 저희가 그런 이슈를 계속 푸시를 해야 됩니다. 특히 또 아시안 여성에 대한 폭력, 또 라틴계에 대한 폭력, 또 남성 우월주의에서 나오는 거 이런 구조적인 차별주의는요. 우리의 사회 구조에 이미 뿌리 박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폭력을 자아내는 것입니다. 제가 남자로서 남성을 변호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널리스트로부터 헬렌이 아까 말씀하셨듯이요. 이런 모든 구조적인 그런 폭력이 저희 사회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것인데요. 제가 말씀입니다. 제 시간을 이어서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헬렌에게 질문이 있는데요. 지금 지난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위협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또 중동 지역을 하는데요. 또 중국 위협에서 중동 위협, 이제 중국 위협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아시안 아메리칸 여성들은 어떻습니까? 질문 감사합니다. 수른이다. 지금 미중 그 긴장은요 계속 더 악화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 사는 아시아인들의 삶이 더 악화될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주 그 전 세계 최악의 그런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보건 위기를. 하지만 또 세계 경제는 어떻습니까? 또 미국 경제는 어땠습니까? 이것이 아주 역사적으로 더 그런 그 희생양을 자아나도록 했습니다. 그 아시아인들이 이제 희생양이 된 것입니다. 아시아인들이 미국에 온 이후로요. 그리고 이 시기에 바이든 행정부도 뭐 그런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그런 중국 이니셔티브라든지를 뭐 크게 변화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중국 웨이터, 중국 그런 학부생, 미국에 있는 중국계 미국인들은 뭐 간첩일 수 있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중국을 대상으로 매일매일요. 거기에 중국 과학자들이 어떤 뭐 암 치료를 찾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스파이라는 간첩이라는 또 그런 혐의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런 기소가 기각이 되었죠. 그리고 또 FBI 기관이라든지 뭐 여러 그런 기자들도 중국 간첩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뜻은 무엇인가 하면 그런 단순히 중국계 미국인들만이 아니라 아시안계 미국인들이 스팟라이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특히 미국이 강대국입니다. 미국이 평생 강대국일 수는 없죠. 중국이 이제 서서히 강대국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중국을 지도상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인의 제일 큰 위협 대상이 뭐냐 하는 게 중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국에 대해서 다른 건 전혀 모르더라도요. 그래서 뭐 적이라고 볼 때 또 위협의 대상이라고 볼 때요. 우리 경험을 볼 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그런 중호 범죄가 증대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지금 트럼프가 계속 강조를 했죠. 아시아인들이 바로 적이다 하고 얘기를 했죠. 이것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것은 뭐 단순히 동아시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남아시아, 동남아시아에 다 들어갑니다. 지금 그걸 라벨을 하는 것입니다. 이슬람교도 혐오증이라든지 또 이슬람교도인들이 테러리스트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뭐 동남아시아도 그렇습니다. 중동, 이시안 뭐 동남아시아도 그렇다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미국에서는 그런 희생양을 항상 찾았습니다. 그리고 좀 다른 사람이라고 이제 라벨링을 하는 사람들 또 미중 정책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한동안 그 미중 긴장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시안계 미국인 여성들은 또 아주 취약한 인구층이 될 것입니다. 이것도 저는 안타깝게도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연사님들, 기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브리핑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